본 방송은 3월 8일에 녹음됐습니다. 품격 있는 야구 팟캐스트, 이곳은 야자수입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22번째, 그 두 번째 이야기 출발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호스트 조건입니다. 월요일에는 흥참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은 흥참동의 시즌 프리뷰와 흥참동이 뽑는 우리 팀의 라이벌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함께 진행하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전희재 PD님, 노승유씨, 소혜린씨, 김채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참동 시즌 전망은 다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지금 토요일이 시범 경기 개막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 쉬는 하고 시간, 있어요. 네, 쉬는 시간 때 잠깐 이제 관람을 했었는데 갑자기 시즌 전망이 살짝 어두워지는 약간 맞기도 하고 있고, 네, 장난이고요. 이거 뭐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니까요. 그죠. 저희부터 10등부터 한번 슬며시 말씀을 네. 미리 보는 10등이라고 뭐 감히 예상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어두운 순서부터 조금 한번 얘기를 꺼내보자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번에 저는 그냥 5강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는 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실 김혜정 선수도 LA 다저스로 빠지게 됐고, 조상우 선수도 이제 기아로 가게 되고, 뭐 이 외에도 방출된 선수들이 좀 몇 명 있어요. 뭐 윤정현 선수, 노은현 선수, 그다음 김서환 선수, 김주영 선수, 신준호 선수. 사실 의외의 인물들이 좀 빠지기도 했었고요. 네. 이 선수들까지 방출해서 그래서 결국 데려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했는데, 뭐 강진선 선수, 이우석 선수, 김동현 선수, 장필준 선수, 뭐 오선진 선수 등이 있었고, 이번에 사실 저희는 조금 색다르게 외국인 타자 2명을 쓰게 돼서 네. 맞죠. 카데나스와 푸이그 그리고 이제 로젠버그 이제 투수까지 해서 외국인 총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들이 과연 언덕 했을 때 경쟁을 할 수 있냐? 저는 의문점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뭐 여러 기자분들이나 뭐 그냥 기사를 쓴 거를 봤을 때는 뭐 사실 유망주들이 많으니까 베테랑들로 좀 채우겠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는 진짜 어디서 그냥 다 주워온 느낌이 맞죠. 너무 강해요. 네.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맞아요. 이게 좀 덮고 싶은데 저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어디서 그냥 다 방출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쓰기 힘든 분들을 보류 다 선수에서 이제 명단 제외된 선수들. 네, 다들 어디서 이렇게 줍줍줍 해가지고 저 이렇게 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5강만 들어갈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이란 정도로 매우 좀 힘든 구조이고, 사실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리빌딩 하고 있는 구단 특성상 이번 연도도 잘 넘기기만 하면 본전인 시즌이다. 사실 그래서 팀의 영웅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빠지기도 했고, 새롭게 영웅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진행되겠지만 쉽지 않을 걸 알아요. 하지만 또 키움이라는 팀 특성상 그리고 영웅이라는 그런 팀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저희는 또 새롭게 찾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가장 인상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외인 타자가 2명이다. 네. 사실 KBO에 또 오랜만에 나온 외인 타자 2명이거든요. 타 팀들이 봤을 때는 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외인 타자를 2명을 쓴다라는 건 공격에 조금 더 가세를 하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투수력이 너무 떨어진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올해 제가 만약에 키움을 본다, 관전 포인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외국인 타자 둘의 이제 펀치력과 그다음에 이주영 선수, 홍성문 선수 이렇게 해서 1, 2, 3, 4의 라인업, 그리고 뭐 최주환 선수까지 잘해준다면 1, 2, 3, 4, 5의 그 펀치력이 좀 크볼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저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 용타를 하는 데는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들 동안 이제
여러 투수 유망주들을 수집을 하면서 선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줘볼 만한 선수들이 이미 많이 산재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명의 외국인 투수를 운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세 자리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맞죠. 거기에 이제 하영민 선수까지 있으니까 사실상 기회를 줄 만한 자리가 두 자리밖에 안 남는다는 건데 그것보다는 세 자리로 이제 널널하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서 일명 이제 경험치를 먹인다라고 하죠. 맞죠.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전략을 가져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타 팀에서 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확실히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또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선발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예상 라인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1선발은 뭐 로젠버그 선수가 당연히 이제 외인이다 보니까 1선발을 고정으로 자리 잡고 2선발 이제 하영민 선수로 이제 고정을 걸 것 같은데 사실 하영민 선수는 작년 시즌에 풀타임을 거의 소화했다고 해도 무방할 맞아요. 정도로 잘해주긴 그죠. 했어요. 근데 사실 부담감은 더 커진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물론 외인이 2명이 있었고 자기가 본인이 3선발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해주면 된다라는 위치였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원투펀치라는 이제 2선발 자료로 한 단계 상승했기 때문에 그죠. 감독도 기대하는 바가 클 거고 팬들도 아마 기대하는 바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3선발이 김윤아 선수 그리고 4선발이 정현우 선수가 나온다는 이제 거의 오피셜을 냈기 때문에 이 과연 신인 2명이 또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제 활약을 해주냐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야 돼요. 근데 정말 마지막은 5선발인데 네. 사실 이제 5선발을 과연 누구로 써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추려본 게 김성기 선수 아니면 김인범 선수 아니면 손영기 선수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셋을 돌려 쓴다 또는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을 쓴다면 5선발은 진짜 거의 제가 그냥 감히 생각하지 버리는 경기예요. 네, 진짜 버리는 경기라고 해도 무방일 거고 사실 롱릴리프로 다 쓰던 선수들이었거든요. 맞아요. 이 선수들이. 그래서 과연 선발 체제에서 버텨준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는 좀 의문점이 많고 그래서 약간 투수 라인업을 해서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최하위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타자로서는 또 최상을 포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면 5등 정도는 들어갈 수 있으면 진짜 소망이 없겠다. 뭐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뭐 전준표 선수도 있고 전태현 선수 유망주들이 사실 얼마나 또 자신 있게 해주냐가 제일 키포인데 사실 키움 구단 특성상 그냥 유망주들 또는 신인들이 얼마나 잘해주냐가 저희 메인 관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격에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여주냐 이 두 가지 관점을 봐주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망주들의 성장이 계속되어야 되는 키움인데 문제는 지난 시즌에도 사실 유망주들이 이끌어 나간 팀이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잖아요. 맞죠. 타선에서는 물론 이주원 선수를 유망주로 분류하면 맞지만 근데 이주원 선수보다도 기존의 자원이었던 이제 송성문이라든지 맞아요. 뭐 도슨, 김혜성 이 세 명이 타선을 이끌어갔고 문제는 이제 진짜 문제는 투수 쪽이에요. 투수 쪽 파트가 아직 디벨롭이 많이 안 돼가지고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가 돌아가긴 했지만 결국에 제대로 보여준 건 없어요. 맞아요. 그나마 김윤아 선수가 몇 경기 정도 번뜩이는 경기가 있었는데 막 7이닝 무실점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외에 이제 하영민 선수도 유망주라고 보긴 어렵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렇기 해줘야 때문에 되는 포지션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올 시즌은 이제는 진짜 유망주 딱지 떼고 터진 선수가 한두 명쯤은 나와줘야 그래도 안우진 선수의 복귀에 맞춰서 그 다음 시즌에 좀 더 높은 위치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타팀 팬으로서의 제 생각이고요. 맞죠. 근데 모아놓은 자원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저는 이번에 뭔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김건희 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건희 선수가 포수 자리에서 20개 이상의 홈런도 날려줄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선수들이 좀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김건희 선수 말씀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뜻하지 않는 포수 강국이 되어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김건희 선수도 올해 뭐 나쁘지 않게 딱 신인답게 행동을 해줬었고 거기에 이제 또 김동원 선수가 복귀를 하고 네. 그리고 김재현 김재현 선수가 선수. 이제 또 단연 계약을 하게 되면서 네. 그 3인 포수 체제가 좀 안정적인 구단이 되어버렸거든요. 사실 맞아요. 타 구단들은 포수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포수 육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유망주만 벌써 둘인데다가 이제 고정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포수가 한 명까지 하면서 총 3명이 포진됨으로써 사실 포수 걱정이 없는 팀이 되어버렸어요. 김건희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만약에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굳이 포수
수비 경험치를 먹이면서까지 키울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1루로 옮기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맞아요. 봐요. 그래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지명타자나 1루나 포수 이렇게 해서 겸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참 그래도 다행이다. 그쵸. 그래도 어디 하나 열심히 줄줄 세고 있었지만 잘 메꿔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9등 NC 얘기를 할까요? 네. 앞에서 승윤님께서 인앤아웃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걸 해보면 아웃. 송명기, 이용준 선수가 상무 입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불펜에서 쏠쏠하게 활약을 해줬던 이준호 선수가 군입대를 했고요. 네. 끝. 나간 선수들이 별로 없네요. 네. 그리고 들어오는 선수도 6월 17일 날 구창모 조민석 선수가 돌아옵니다. 아, 드디어 네. 그가 돌아온다. 얼마 전에 구창모 선수는 롯데 2군이었나요? 롯데 2군이랑 해서 던지지 않았었나요? 그 일본 예, 팀이랑 또 맞습니다. 경기를 했었고 일본 롯데. 예. 그랬는데 뭐 잘 하더라고요. 그 가장 먼저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3연속 초보 감독이라 살짝 처음에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이호준 감독님이 선임 선물로 FA 영입은 됐으니까 하트를 잡아달라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것조차 주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 근데 선발도 라일리와 로건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1선발, 2선발 하셨잖아요. 네. 저희 몰라요. 그냥 이름만 계속 얘기할게요. NC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네, 김영규 선수가 원래 선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또 부상으로 불발이 됐고 신민혁 선수가 작년 시즌 끝나고 팔꿈치 수술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재활군에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이 친구가 재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라이브 피칭을 하는 수준까지 왔고 벌써요? 네, 142kg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개막 엔트리에 들면 너무 좋겠다. 근데 들지 못하더라도 민혁이한테 뭐라 못한다. 그 정도. 그리고 여기에 이재학, 신영우, 이용찬 선수가 선발 투수 후보군에 신영우 있습니다. 선수가 아마 부상이었죠? 네, 근데 네. 단순 염증 다행이네요. 지금 이재학 선수는 스프링 캠프에서 약간 불편함이 있었고 네. 신영우 선수는 호주 리그에 파견됐다가 이제 팔꿈치에 통증이 있었는데 둘 다 다행히 단순 다행이네요. 염증에서 1, 2주 정도 치료받고 다시 재활군에 합류해서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요. 신영우 선수 같은 경우는 3월 4일 그 라이브 피칭에서 149kg까지 나옵니다. 또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투수가 없는 거죠. 이용찬 선수가 선발 투수 후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투수 모릅니다. 김시훈, 뭐 김재열, 한재승, 소희현, 배재환 이런 선수들이 후보라고 하는데 그냥 한 명만 잘 뭐 김재열, 한재승도 충분히 탈삼진 네. 잡는 능력이 있는 투수들이니까. 네, 되어준다면 좋겠다. 네. 저는 김시훈 선수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또 뭐 임정호, 류진욱이 선발과 마무리 사이를 잘 막아주면 좋겠다. 그냥 좋겠다. 네. 그리고 뭐 야수 쪽으로 가보면 내야는 뭐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야는 뭐 네. 고정이죠. 내야는 네. 뭐 근자감일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 너무 좋죠. 데이비슨, 박민우, 그리고 김주원, 김주원, 김희집 이렇게 있잖아요. 네. 서우철도 백업이고요. 네. 그리고 호화롭죠, 호화롭. 그리고 외야는 박건우, 권희동, 손아섭 선수의 김성욱 선수까지 FA로 네. 잡은 김성욱 선수까지 뭐 다 잘하고 좋은 선수지만 그래도 내야에 비해선 이제 세대 교체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네 번째 외야수를 찾는 시즌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천재환, 박시원, 박한결 선수가 우선 기회를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연습 경기를 보니까 박시원 선수가 수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원래 좀 오종종 다리를 이렇게 오종종하면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전 잘하더라. 그 홍보살 하는데 약간 그 나가 약간 보였어. 살짝 보였어. 그리고 또 박한결 선수는 얼마 전 2군 캠프 친선 경기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방망이가 좀 괜찮고. 그래서 결론 투수 쪽 모르겠다. 안개 속이다. 까봐야 안다. 야수 쪽 나쁘지 않지 않나?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 몫의 1인분만 잘 해준다면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안 다치는 거, 안 맞는 거 필수하죠. 네, 그것만 좀 따라준다면 그냥 모르겠지 않나? 뭐 이렇게 다크호스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경쟁력 있는 시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선수들이 너무 애틋하고 좋기 때문에 네. 잘했으면 좋겠다. 들어보니까 NC도 진짜 다크호스로 충분히 분류될 만한 팀이네요. 맞아요. 그쵸. 타선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야수진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구창모가 6월 17일 날 제대하고 18일부터 합류할 수 있으면 일단 얼마 전에 이제 3이닝 동안 멀쩡하게 던졌으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더는 다치지만 말고 그죠. 6월에 돌아와서 만약에 NC한테 힘이 돼준다면 네. 그리고 이제 NC가 만약에 이번에도 투수 2명을 잘 뽑았으면 그래도 전 충분히 5강 안에 들어갈 힘은 나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포수가 이제 아. 김영준 선수잖아요. 네. 김영준 선수가 국대에도 뽑힐 만큼 많은 기대를 받는 그런 포수 유망주였는데 성장이 작년에 좀 많이 정체됐었죠. 근데 그게 부상 복귀 첫 해였는데 네. 너무 굴렸어요. 주 그것도 6일 맞습니다. 선발을 이렇게 뛰고 그래서 박재혁 선수도 좀 이제 보여줘야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번갈아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안중열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좀 김영준 선수를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리해주면서 하면 네. 뭐 풀타임 20홈런도 넘게 치는 선수니까. 그럴 수 있는 펀치력이 너무 선수인데. 네. 좋아서. 네. 그리고 이제 SSG로 넘어가자면 네. 저희 팀도 일단 인앤아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엘리아스 선수를 내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원석 선수가 트레이드로 KT로 갔고, 네. 그리고 추신수 선수는 은퇴했고, 그리고 이제 이기순, 전희산 선수가 상무로 입대했고, 그리고 이제 고효준, 박민호, 서상준, 정경원, 강진성, 최경모 선수가 보류 선수 제외로 팀에 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선수로는 엘리아스 이제 대체 선수로 미치 화이트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김민 선수가 KT에서 오게 됐고, 그리고 김수현 선수를 그 이제 보류 선수 명단 제외된 그 NC에서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목할 만한 신인 선수로는 뭐 이유래, 신지환, 천범석 선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이제 선발부터 소개를 할 건데 사실 저희 팀이 선발이 좀 안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에 두 팀을 들으니까 저희 팀이 그나마 정해져 있는 편이더라고요. 아 이걸 미안을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우리로 자존감을 채워. 저희 팀 1선발 뭐 상징성으로 뭐 김광현 선수가 나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작년 성적으로 기준을 본다면 앤더슨 선수가 1선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김광현, 화이트, 문승환 선수를 또 이번에 선발로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선발 경쟁을 아마 송영진 선수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지만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인다면 박정훈 선수를 올렸을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선발진을 봤을 때 그래서 5강 전력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스프링 캠프 훈련 도중에 지금 미치 화이트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개막전 출장이 불투명하죠. 네, 그래서 아마 네. 개막전도 불투명하고 아마 뭐 한 달, 뭐 6주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팀이 2023년엔 애니 로메로 선수가 이제 부상 때문에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 2024년엔 이제 로버트 더거 선수가 네. 성적 부진으로 그냥 4월달에 짐을 쌌거든요. 더워. SSG의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은 도대체 언제쯤 가능할까요? 외인이 약간 한 번씩 계속 삐그덕삐그덕 그러니까요. 거려서. 맞습니다. 화이트 데려왔을 때 진짜 극찬을 했었는데 그쵸. 제가 하필 이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불펜에는 서진용, 이로운, 한두솔, 노경은, 조병헌에 이제 트레이드로 데려온 김민희 추가됐습니다. 네. 확실히 자완 불펜이 이제 한두솔 한 명으로 좀 부족한 느낌인데 아무래도 김택형의 부활 또 아니면 신인 신지환의 활약이 자완 불펜의 퀄리티를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수 포지션인데요. 포수 포지션에는 이지영, 김민식, 신범수, 조영우, 이유래가 경쟁 예정인데요. 여기서 요즘 화두는 김민식 선수의 트레이드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SSG가 김민식 카드를 두고 여러 구단과 카드를 맞춰보고 있다는 카더라인데요. 그 카드로 언급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LG 트윈스 선수들인데요. 그 LG 트윈스의 송찬희와 백승현 선수입니다. 셀러리 캡을 물론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올 시즌 감독이 신예 선수들을 많이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1옵션을 이지영, 2옵션을 이제 조영우, 이율의 신범수의 경쟁 구도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김민식 선수의 자리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뭐 우승을 노린 팀들에겐 김민식은 진짜 괜찮은 2옵션 포수죠. 이 옵션이면 뭐 그죠? 그냥 쓸만하죠. 네. 사실 송찬이든 백승현이든 팀의 올 시즌 계획에 없는 선수보다는 팀의 전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트레이드가 진행된다면 좀 개막전에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합니다. 네. 1루수 포지션에는 이제 전희산이 상무 입대를 하면서 기존에 고명준, 오태곤이 있고 여기에 보류 선수 명단 제외로 영입한 김수현이 함께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키스톤 콤비에는 작년에 좀 깜짝 놀랄 만한 활약을 펼친 정준재와 3할 유격수 박성환. 3루수에는 당연히 최정 선수가 뛰겠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해 백업 선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SSG에서는 이 백업 선수로 박지환 선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스프링 캠프 수비 연습이나 친선 경기에서 박지환 선수가 3루수하고 외야수로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장 오늘 시범 경기만 해도 우익수로 출전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마 팀의 사정에 따라 좀 유동적으로 포지션이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김수현 선수도 3루 볼 수 있어요. 맞아요. 하코나 보더라고요. 네. 외야수 포지션에는 이변이 없다면 최지훈, 에레디아, 한유섬이 선발로 나설 것 같습니다. 지명타자 자리에는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되면서 공석이 됐는데요. 아마 주전 선수들이 좀 쉬어가는 자리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미치 화이트의 초반 공백이 좀 걸림돌이긴 하지만 스쿼드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5강에 들만한 전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관건은 주전 선수들이 부상 없이 시즌을 얼마나 잘 마무리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거의 논문급 맞아요. 얘기였습니다. LG가 아니라 SSG 같은 경우에 진짜 좋은 점은 이번에 김민 선수까지 데려오면서 뭐 김민 칭찬은 아닙니다만 불펜진 자체가 리그에서 탑 3 안에 들어가는 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죠. 충분히 물량도 많고 그 질적인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앤더슨, 미치 화이트로 구성된 이 듀오가 사실 불안하다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9위에 있어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렇죠. 화이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부상 경력이 없던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앤더슨 같은 경우에도 항상 재구 이슈를 겪고 있는 선수고 맞습니다. 나머지 이제 김광현 선수도 좀 노쇠화가 되고 사실 있고. 왔다고 봐야 되고요. 송영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 좀 더 크기에는 좀 남았죠. 맞아요. 하다 성장하기엔 보니. 남았죠. 그리고 문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간 불펜 보직으로 뛰다가 풀타임 선발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선발진 자체가 일단 구색은 갖춰졌는데 불안해 보이는 요소가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랑 앤더슨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뛸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KT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간 선수들이 벤자민 나갔고요. 그쵸. 박시영 선수, 홍현빈 그리고 조용호 선수가 은퇴를 했고요. 신봉기 선수도 은퇴했고 박경수 선수도 은퇴했죠. 네, 정준영 선수가 상무에 입대를 했고요. 엄상백이랑 심우준 선수가 한화로 FA 이적했고 앞서 언급해주신 김민 선수가 트레이드 그리고 김형현 선수가 허경민 선수 FA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온 선수들은 헤이수스가 벤자민 대신해서 뛰게 됐고요. LG에서 최동환 영입했고 허경민 FA로 잡았고 오원석 선수를 트레이드 해왔고 그리고 나머지 보상 선수들로 이제 한화에 한승주랑 장진혁 선수가 왔는데 한승주 선수는 이제 입대를 하게 됐죠. 그렇죠. 네, 솔직히 나간 선수들 명단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전 암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 몇 년간 이 팀이 가을 야구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없었는데 시즌 전 예측으로도 KT가 3강 안에 안 뽑힌 게 2020년 이후로 없었던 일 같은데요. 저는 올해는 전 기대치를 많이 내려놓고 볼 겁니다. 소영준 선수도 선발로 복귀를 하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부상 복귀 첫 해라고 봐야 돼서 그렇죠. 이닝 제한을 걸어줘야 되고 엄상백 선수도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하긴 했지만 막상 없으니까 이만한 사선발 찾기도 그쵸. 어렵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6선발까지 이번에 준비 중이라는데 뭐 지난해 1라운드 김동현 선수가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석에 가까운 선수라고 봤는데 근데 어쨌든 바로 신인한테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보고 오원석 선수도 SSG 팬들이라면 익히 아시겠지만 사실 안정감 있게 로테이션을 돌아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불펜으로 시작할 것 같은 원상현이라든지 뭐 내부 평가가 좋다고 알려진 강건 선수라든지 뭐 작년에 기회를 좀 받았던 류창명이라든지
물량 자체는 많은데 이 중에서 좀 누가 빨리 터져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육성에서 저는 좀 성과가 이제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T가 의외로 육성을 되게 못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토미존에서 이제 상무에 있는데 배재성 선수가 토미존 때문에 상무에 있는 기간을 통째로 날렸어요. 그래서 6월인가요? 7월인가요? 그때쯤 복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토미존이라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잘하면 작년 소영준처럼 그냥 간간히 불펜 정도로 뛰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불펜인데요. 김민도 나간 마당에 이제 박영현 선수의 팔이 잘 버텨줘야 될 거고요. 올해도 그렇죠. 박영현한테. 그래서 이제 손동현, 이상동, 뭐 전용주 이런 선수들이 스텝업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기대를 해도 이게 작년 불펜보다도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네. 겨울 동안 KT가 인앤아웃이 많았던 만큼 로스터에도 포지션에도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선수가 얼마나 잘 적응해내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뭐 저희 윤준혁 선수나 강민성 선수, 천성호, 안현민, 그리고 강현우, 조대현 같은 네. 백업 자원 선수들이 많은데 작년에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좀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올 시즌에는 좀 발전된 타격을 보여줘서 그 KT 위즈의 노년 야구 노인 야구. 네. 네. 많이 소원하셨네요. KT 최강 야구보다 나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또 작년 KT 야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좀 꼽자면 찬스에 약한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런 모습을 보완해 나간다면 저는 PD님과는 다르게 또 5강권은 그래도 기대해볼 법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내심 기대는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막상 솔직히 KT 가- 말하면- 네, 막상 잘하면 기대할 건데요. 솔직히 저는. 말하면 네. 되게 뭐라 그러지? 엄살인가요? 엄살 부리는 것 같아. 너무 내려치기 하고 그런 있잖아. 거야. 저는 제 응원팀한테 항상 박합니다. 역플래그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영래 발친다고 하죠 일부러. 네, 근데 그렇진 않고 전 진짜 올해는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안 믿으시겠지만 뭐 어쨌든 야수 자원들 뭐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기존 자원들은 사실 다 견적 나오잖아요. 그죠. 뭐 로하스 잘할 거고 뭐 장성우 어느 정도 해줄 거고 뭐 허경민도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허경민도 딱 두산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정도 해주겠죠. 뭐 이 정도 견적이 서 있는데. 나머지 이제 강백호 선수가 이제 FA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전반기 때 막 OPS 거의 1.0쯤 도달하고 그쵸. 이런 좋았던 모습들을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오히려 타선은 작년보다 멀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백호가? 근데 이게 체력 안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장성우랑 조대현이라는 리그에서 상당히 괜찮은 포수 1, 2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니까 막상 시즌 진행해보면 강백호를 포수로 쓸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다른 선수들이 그 장성우 조대현을 빼서라도 뭐 포수에 박아 넣어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별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FA를 맞이하는 시즌이니까 또 동기부여가 남다를 거라 이번에 좀 많이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걸리는 거는 유망주들의 더딘 성장세죠. 네, 천성호는 이제 유망주 딱지를 떼야 되는데 포지션에 안착을 아직 못 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좀 2루에서 좀 안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못 보여주고 있고 안현민이랑 이제 윤준혁이라는 좋은 툴가이 유망주들도 보유를 하고는 있는데 플레잉 타임을 여태 잘 보장받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달리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한정된 그런 시간 속에서 좀 충분히 포텐셜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타로도 뭐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흥창동의 2025 시즌 키플레이어로 뽑는다면 누굴 뽑고 싶으신가요? 키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뭐 외인들은 다 잘해줄 거고 기존 베테랑 선수들은 잘해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투수에서는 정현우 선수를 뽑아보고 싶고 타자에서는 이주영 선수를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투수 정현우 선수부터 얘기하자면 뭐 전체 1지명 1라운드 1지명이라는 점에서 모든 구단과 그리고 저희 팀 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죠.
뭐 시범 경기에서는 사실 실점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안정적인 제구를 좀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선발 낙점이라는 걸 이제 확정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신인에게 선발 낙점을 준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건데 뭐 그죠. 사선발이라는 낙점을 줬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범 경기에서도 현재 최고 구속 145 직구를 보여주면서 뭐 커브 슬라이더도 안정적이게 경기를 나왔고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네. 있는 기준으로 잘하더라고요. 선발을 또 나옴으로써 뭔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안정적이게는 가겠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무엇보다도 이제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저희 키움의 5강을 갈 수 있냐 없냐도 조금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타자는 사실 이주영 선수를 뽑았는데 저희가 지금 저도 방금 지금 시범 경기를 보고 네. 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이긴 한데 1번 타자로 기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주영 선수요. 그렇죠. 네. 이주영 선수를 1번 타자로 기용할 것 같은데 뭐 지금 감독님이 지금 오늘 시범 경기는 푸이가 1번이라서 이게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적응을 위한 거겠죠라는 생각으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주영 선수가 거의 고정 1번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번의 네. 역할은 사실 이제 볼을 많이 보고 출루를 많이 해줘야 되는 포지션인데 네. 올해 이제 막바지에 이주영 선수가 1번 포지션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의 3구 이내 모든 공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감독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긴 해요. 좀 1번에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기회를 준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아는 리드오프들이라면 공을 많이 보고 출루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리드오프들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이주영 선수가 좀 더 그런 좀 침착함과 그리고 그 좀 간결한 스윙까지는 아니어도 좀 공을 골라내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과연 삼진을 얼마나 많이 당했었나라고 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네. 작년 시즌 기준으로 11위에 이제 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리드오프가 삼진 11위라고 하면은 뭐 거포도 아니고 과연 리드오프가 1번짜리에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삼진을 많이 당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좀 눈야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타격적인 재능에서야 타 팀들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인정해주는 부분이기 맞아. 때문에 그거는 그죠. 조금 기대라기보다는 이제 안정이 된다. 다만 이제 눈으로 좀 하는 야구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출루 위주로는 야구를 좀 기대하면서 뒤에 사실 이제 버텨주는 뭐 푸이그도 그렇고 카데나스도 그렇고 뭐 송성문도 해결 능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출루를 좀 해주는 1번 타자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볼넷이 이제 타석당 9% 정도 먹었으니까 준수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주영 준수하긴 선수가. 해요. 삼진율이 뭐 20%를 살짝 넘어간다는 점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맞죠. 요즘 야구에 그렇게까지 삼진 20% 초반대면 그렇게까지 많은 것도 맞아요. 아니라서 사실 많은 건 아닌데 네. 그냥 개인적인 아쉬운 바람인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사실 1번 타자를 뭔가 누구를 고정적으로 바라본 게 거의 없었어서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계속 좀 라인업의 변동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진짜 정말 미래를 그리고 라인업을 꾸려간다고 했을 때 뭔가 안정적인 1번 타자를 바라는 좀 약간 팬의 마음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주영 선수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그렇게 말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NC의 경우는 김영준, 김주원 선수는 너무 뻔하니까 제외하고 이제 꼽아보자면 좀 힙스터 픽. 네, 아니 힙스터? 올해 드디어 신영우가 네. 경상도 발음으로 얘기했네요. 네. 신영우가 1군을 밟습니다. 네, 3월 4일 기사를 보면 구속을 149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거든요. 네, 호주 리그 파견 갔다가 팔꿈치 통증으로 1군 스프링 캠프에 합류는 못했었는데 다행히 단순 염증으로 2차 캠프에는 합류를 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아마도 올해는 일정 이상의 기회를 받지 않을까 싶고 신영우 선수가 애초에 뽑을 때부터 강속구를 던지는 구위형 투수였잖아요. 네. 항상 신영우 선수를 이야기할 때는 제구가 잡히면 정말 무서운 투수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 투수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이 말처럼 작년 1군 기록이 4경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볼넷을 15개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구라는 숙제를 받고 2군으로 내려가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뭐 최고 157, 평균 150의 빠른 구속을 포기하고 이제 제구를 잡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도 구속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좀 진짜 M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네. 소식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1군에서 활약해 주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용찬 선수가 6년 만에 선발로 보직을 전환합니다. 그렇죠. 네.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두산 시절에 선발로 커리어를 뛰었던 적이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고 나이를 잡수셨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선발로 연착륙해 줄 수 있을지가 이제 초반 NC의 성적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이 뽑으신 스프링 캠프 MVP는 투수 김민규 선수, 타자는 한재환 선수인데요. 이 한재환 선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얘 물건입니다. 한재환. 네, 한재환 한재환입니다. 선수. 이 친구가 천재환도 있고 한재환. 재환 해가지고. 이 친구가 작년에 퓨처스리그에서 4연타석 홈런을 친 적이 있습니다. 오. 그 스프링 캠프 대만과의 평가전에서도 홈런을 이렇게 땅땅 치더라고요. 작년에는 1군 기록이 거의 없는데 올해는 이제 그래서 좀 기회를 받을 것 같아서 얼마나 장타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깔끔하죠? 네, SSG 쪽으로 이제 넘어가자면 저는 야수 쪽에서는 고명준, 박지환 선수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화이트, 송영진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희산 선수가 이제 상무에 입대하면서 아무래도 고명준 선수의 선발 기용이 늘어날 텐데 작년에 106경기 나와서 2할 오픈에 11홈런이라는 조금 이제 나름 팀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인데 좀 아쉬운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좀 이 아쉬운 성적을 올해는 좀 씻어내고 20홈런 플러스를 기록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해서 뽑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환은 아마 3루와 외야 백업 자원 플러스 이제 정준재, 박성환 부상 이타이시의 자원 플러스 지명타자 자리로 막 그렇게 십자수. 엄청 보장되진 않았지만 꽤 많은 경기를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 보여준 타격툴은 사실 올해도 의심하지 않지만 작년에 그래도 타격이 됐음에도 이제 정준재 선수한테 2루가 밀린 게 사실 수비 때문이었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올 시즌 첫 멀티 백업 자원으로서의 시즌이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모습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또 야구는 투수 노름이랬죠. 그래서 투수 노름에도 저는 선발 노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키플레이어로 화이트와 송영진 선수를 뽑았는데요. 앤더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수임을 작년에 증명했고 화이트의 구위도 저는 구위는 당연히 의심하지 않지만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부터 이어져 온 좀 커맨드 불안이 한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해결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 그리고 스프링 캠프 MVP로 뽑힌 송영진 선수가 작년 시즌보다 얼마나 더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이 올 시즌 랜더스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송영진 저도 뽑으라면 고명준, 송영진 이렇게 뽑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딱 두 선수가 스프링 캠프 MVP를 받았어요. 감독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근데 기대치를 잠깐 들어봤었는데 저희 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대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뭔가 부러우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의 가치 있는 투수들과 타자들이 있구나라는 점에서 뭐 SSG에도 기대감이 있지 않나. 아직 여기는 이제 새싹이 좀 커서 줄기까지 나온 단계인데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싹이 나온 단계.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약간 똑똑 지금 두들겨 봐야 돼요. 나올 수 있니? 이러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땅 좀 고르고 이제 못 나온 사람들. 저 SSG는 그래도 맞습니다. 이제 그래도 선발 기용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뭐 아쉬운 성적이라고는 했지만은 유망주 보인다? 약간 20홈런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치들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도 타석 쪽에서도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실제로 몇 번 봤었는데 경기를 하는 걸 되게 잘 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5강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명준 선수가 작년에 좀 인상 깊었는데 피지컬이 되게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오재일 선수 서 있는 것 같은 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재일 좌우 완전.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KT에서는 투수 쪽에서 원상현 뽑고 싶고요. 야수 쪽에서는 좀 애매한데 전 배정대 뽑겠습니다. 배정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망주 시절 5-2 플레이어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다가 이제 매년 꺾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타격 성적이. 그래서 이게 정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이 지금 이제 장진혁이라는 좋은 퀄리티의 백업도 생겼으니까 20년도만큼 배정대 선수가 좀 좋은 성적을 기록해줘야 KT 타선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뽑았고요. 원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 시즌 불펜으로 보직을 시작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얼마 전 피칭에서 150도 넘겼고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구위 그
커브의 구위 자체가 저는 동나이대 레벨 중에서는 1, 2등이라 생각하거든요. 커브 하나만큼. 그쵸. 그래서 불펜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걸리는 거는 체인지업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일단 불펜으로 좀 아마 하드한 상황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상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민도 나왔으니까. 근데 불펜으로 좀 경험 쌓다가 가능하면 선발 로테이션까지 진입하는 걸 목표로 이번 시즌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영준 선수 개인적으로 뽑고 싶어요. 2, 3시즌 초반에 토미존으로 아웃되고 작년에 복귀를 했는데 복귀 후에 불펜에서 조커 카드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잖아요. 네. KT 선발진의 주축을 맡고 있던 엄상백 선수가 FA로 팀을 옮겼고 동시에 소영준 선수가 선발로 복귀하기 때문에 엄상백 선수의 빈자리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더 이상의 부상 없이 본인이 하던 대로만 꼬박꼬박 로테이션 돌아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강건 선수한테 엄청 기대를 걸고 있는데 강건 선수가 23년도 드래프트 마지막 마지막 픽이었죠. 픽이었어요. 110번. 110번으로 입단했는데 그 해 드래프트로 들어왔던 KT 투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1군 무대에 데뷔를 했어요. 낭만이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써냈고 작년에도 대체 선발로 몇 번 올라왔지만 1군에서는 아직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 뒤로 2군에서 계속해서 선발 수업 받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퓨처스에서 선발로 등판할 때면 경기 기록을 찾아보고 했었는데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서 올해도 대체 선발로 조금씩 긁어보면서 선발 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큽니다.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똑똑한 피처라서 그죠. 뭐 부상이 있었어도 충분히 잘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발로서도 강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전 제가 트래킹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평가를 못 하겠는데 항상 내부 평가 강건 좋다 뭐 이런 얘기 들리는 거 보고 이 선수는 대체 뭐 하는 선수길래 그럴까라고 생각해서 좀 1군에서 많이 기회를 좀 부여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흥참동의 팀 프랜차이즈 선수 이야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 볼까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네. 참 프랜차이즈라는 단어가 제일 먼 구단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요. 사실 뭐 엄청난 활약을 보였다 싶으면 다들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저희는 잡질 않아요. 보냅니다.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네. 잘하면 보냅니다. 이 문화가 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스타라고 또는 약간 프랜차이즈라고 내세울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제가 바람이긴 한데 그냥 굳이 프랜차이즈 스타일을 고르자고 하면 사실 첫 번째로는 그냥 송성문 선수를 좀 뽑고 싶어요. 네. 어느덧 지금 11년차 선수가 되었고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11년차로 그러게요. 이제 됐고 팀의 이제 캡틴을 맡을 정도로 팀원들이 상당히 잘 따르고 또 존경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특히 끼 부분에서도 그렇고 선수 퍼포먼스로도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선수라고 쇼맨십도 쇼맨십도 있고 스타가 될 선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야구하는 순간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결혼 버프도 있었고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이 진짜 정말 철저하게 있었거든요. 뭐 식단도 탄산을 이제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우와. 탄산을 끊으시면서 전 탄산 없이는 못 사는데 아무튼 이제 뭐 식단도 완벽히 바꿨고 사실 이제 저희의 최대 그거였죠. 김도영만 없었더라면 그렇죠. 네, if 김도영이 없었더라면이라고 하면은 골든글러브까지 사실 수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 있는 삼루수 역할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송성문 선수가 FA 때도 키움에 남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쭉 가지 않을까. 그리고 팬들한테도 많이 정말 흐뭇한 선수로 네.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뽑고 싶은 선수로는 김재현 선수가 있었어요. 이건 사실 그냥 제가 그냥 약간 이 김재현 선수의 헌신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런 건데 사실 12년도 드래프트에 뽑혀서 지금까지 키움에만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노력해준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전에는 이지영 선수가 포수를 하면서 계속 항상 백업 포수가 있었고 또 지금 저희 현재 뭐 김동원이랑 김건희 이제 신인들에 있어서 계속 약간 보이지 않게 계속 뒷바라지하는 그런 약간 아빠의 모습으로 계속 팀에 남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쾌하게 팀원들을 맞이해주고 자연스럽게 팀에 녹아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선수만큼은 저희가 정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실력이 정말 부족할지라도 팀을 위해서 헌신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저만의 약간 프랜차이즈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또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재현 선수는 당연히 저희 팀에서 은퇴를 할 것 같고 송성문 선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잡았으면 좋겠고 이들을 프랜차이즈 스타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송성문 선수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탐나는 선수긴 하지만 키움에 그냥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리 리빌딩 팀이라고 해도 맞죠. 뼈대 하나는 남겨두고 리빌딩을 그죠.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쵸. 계속 떠나가가지고. 예, 맞습니다. 근데 텐트를 야수진에서 세우려도 기둥을 하나 네, 냈어요. 맞아요. 뭔가 야수진에서 S급으로 이미 작년에 성장을 한 송성문 선수이기 때문에 키움이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구 결번은 당연히 기대 1도 안 하고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 한 명이라도 저희 팀 역사에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NC의 경우는 김주원. 그러니까 뭐 물론 박민우 선수도 있고 구창모도 있지만 그래도 NC의 아들 하면은 그냥 김주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김주원 선수가 단순히 그냥 야구를 잘하고 뭐 귀엽게 생겨서 NC 팬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탑 팬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NC는 전통적으로 신인 선수들을 바로 1군에 올려서 쓰는 팀이 아니에요. 네, 좀 많이 육성하죠. 네, 무조건 2군에서 한번 굴렸다가 빨라도 다음 해부터 올려다 쓰는 팀인데요. 특히 야수는 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주원 선수도 아마 그렇게 키울 생각이었을 거예요. 김주원 선수가 뽑힌 2021년도에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이제 네. 터집니다. 주전 4인방이 라인업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오, 그래가지고 2군에서 선수들을 올려다 써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수비가 되는 선수들이 올라옵니다. 네. 왜냐면 수비가 돼야 이닝을 끝낼 그쵸. 수가 있거든요. 마무리할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루수로 뛰다가 근데 그러다 갑자기 유격수였던 노진혁 선수가 뭐 허리가 아팠나? 갑자기 재활하러 가면서 세관상의 유격수 자리도 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 차에 바로 주전 유격수가 된 거죠. 사실 이때 NC 팬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우승 다음 해인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차하거나 탈덕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걸로 실망을 기억을 해서. 맞죠. 이때 이모 삼촌들 탈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붙잡아줬던 게 20살짜리 김주원 선수였거든요. 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잘 안 풀리는 집은 애기 재롱 보는 낙으로 산다. 그렇죠. 그렇게 특별한 선수였던 거죠. 그래서 6월에 올라와서 시즌 끝날 때까지 홈런을 5개를 쳤어요. 아까 태어난 애가. 그래가지고 다 태어난 아이가. 그리고 정말 기특하게도 노진혁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도 주전 유격수는 김주원이었습니다. 네. 3루로 밀어낸 거예요. 워낙에 수비가 좋아서. 그죠. 이때 정말 팬들이 그래도 주원이 보러 경기장 가자 음.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전설의 시작인데 어. 그래서 마음의 빚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김주원 선수한테.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도 뭐 김주원 선수 프랜차이즈 뭐 이렇게 얘기할 그쵸. 수 있다. 네, 이제 SSG로 넘어가 보자면요. 흥참동 주제 중에 아무래도 좀 가장 어깨가 올라가는 주제가 그럴 수밖에 맞아. 없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월요일 날에 이미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선수로 뽑은 네 선수를 소개해드려가지고 한 번 더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뭐 현재로서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라고 하면 연결 듀오 최정과 김강현 선수죠. 각각 2005년, 2007년 데뷔의 선수들이 어느새 SSG 랜더스를 넘어서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는데요. 사실 이 두 선수가 있었기에 막내 구단일 때도 좀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었고 팀 성적이 안 좋을 때도 혜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경기가 좀 기대되고 이랬는데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최정, 김강현을 이을 프랜차이즈 선수를 뽑자면 아무래도 든든한 센터라인의 박성환, 최지훈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군입대 전까지 사실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사실 박성환 선수가 요즘은 뭐 3할 유격수다 이러면서 타격에서 좀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전에는 군입대 전까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준 적이 없는 박성환 선수였지만 군 제대 이후 주전 첫 해에 타율 3할 1위, OPS 0.765,
SWAR 4.13으로 2007년 정근우 이후에 14년 만에 SSG의 3할 유격수가 탄생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다 할 유격수가 없던 SSG의 입장에서는 박성환의 등장이 너무 귀했습니다. 이후 시즌에서 2021년의 활약이 플루크 시즌이 아니었음을 증명했고 이젠 골든글러브를 노리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또 최악의 시즌이라고 불리는 2020 시즌에서 SK 와이번스는 동국대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최지훈 선수입니다. 2002년에 박용택 선수 이후 18년 만에 대졸 야수 데뷔 시즌 100안타이자 구단 역사상 신인 안타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최지훈의 공수 활약을 위안거리로 2020년에 보냈던 팬들인데요. 최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정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 4리, OPS 0.788, SWAR 5.69에 여러 수비 지표 1위를 차지했고 31개의 도루까지 성공시키며 김강민의 후계자를 완벽하게 찾은 SSG인데요. 최근에는 시즌 중에 부상이 좀 많더라고요. 2년 동안. 네. 그래서 좀 타격에서 주춤하고 있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허슬 플레이에 열광하는 으쓰기들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KT 위즈는 고영표, 쿠에바스, 로하스, 박영현 등등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프랜차이즈라고 불릴 만한 후보들은 많지만 한 명만 뽑으라면 단연 강백호 선수죠. 맞습니다. 맞아. KT가 창단 초기에 하위권을 전전하던 게 강백호를 뽑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닐까 싶고 팬도 성적도 없던 팀에 오게 된 신인이 소년가장이 돼서 팀을 먹여 살리고 우리 팀의 자랑이 되어갔다고 생각해요. 강백호 선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많이 갈리기도 하잖아요. 사실 신인 때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부터 잠잠하고 또 안 좋은 일도 몇 번 겪으면서 좀 침체되는 모습도 보이지만 어둠 속을 헤매다가도 또 중요한 순간마다 홈런 한 방 날려주는 파워 히터 강백호. KT 팬이라면 강백호 선수를 미워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사실 우리 팀에서는 예뻐하기만 해도 부족해서 강백호 선수 별명이 또 우리호라고 네. 오. 우리는 또 보물 취급하고 있죠. 그래서 남아야죠. 남아야죠. 제발 남아줬으면 좋겠고. 남아야죠. 사실 음. 그 슈퍼스타들이 갖고 있는 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까와 빠를 두다 갖고 있다라고 미치게 하는데 만드는. 그죠. 이제 미치게 만드는 그게 있는데 그게 진짜 대표적인 게 강백호 선수이지 않았나. 맞아. 정말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좋고 뭐 미움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걸 실력으로 또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또 이 선수는 정말 할 수 있겠다. 또 KT에 오래만 남아있는다면 충분히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쿠에바스, 로하스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KBO에 이런 장기 계약하는 장기 계약은 아니죠. 장기로 남아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맞아. 별로 없는데 맞아요. 쿠에바스, 로하스가 벌써 7년차, 6년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팬들끼리는 진짜 뭐 반농담 삼아서 쿠에바스 연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는 만약에 쿠에바스가 KT에서 은퇴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뭐 그때까지 잘 이제 띄워준다면 진짜 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최초의 연결, 최초의 외국인 최초의 외국인 연결. 연결.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혹시 패널분들은 흥참동 팀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동족이라고 생각해요. 음. 저희는 한 맞아요. 마음으로 가야 되고 네. 사실 뭐 누구를 막 질투하고 그럴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진짜 으쌰으쌰 해주면서 가야 되는 팀이고 사실 저는 이 팀들을 좋아하는 게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주자면 사실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에서 레서판다 그 시리즈를 판매했던 적이 있어요. 뭐 네. 네. 맞아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사려고 구매를 하려고 딱 들어갔었는데 남은 다 구단들 다 매진인데 이게 좀 우연의 일치인지 참 가슴이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키움, NC, KT 이렇게는 매진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SSG는 매진이었나 보네요. 그쵸. 역시 낄 수 근데 여기서 없습니다. 저희는 안 나왔어요. 그쵸. 레서판다 네, 네, 레스판다 나오지 없었어요. 않았기 때문에 아, 여기는 네. 범회로 이제 유연하게 쓰긴 했었지만 근데 아무튼 그게 매진이 돼 있었어가지고 사실 그래서 아 그냥 키운 거만 살까 이러다가 또 정인 나머지 3개 구단을 제가 다 샀었거든요. 오. 네. 아, 그만큼 사실 이렇게 음. 좀 물론 비인기 구단이라고 하고 맞아. 사람들이 뭐 너네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라고 하지만 저희 약간 하나씩은 다 역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토리를 써가는 이제 스토리를 써가는 팀이니까 그죠.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돕고 도는 관계로 음.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에 완전 옛날에 2015년인가 16년도에 저희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때 정규 시즌 KT 위즈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KT 위즈 팬들이 현수막에다가 그 포스트 시즌 진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 게 있었어요. 네네. 아, 그래서 다 내년에는 우리도 같이 해요 막 이렇게 써가지고 네. 그런 조금 사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사이 좋죠. 어. 그렇죠. 저, 그 23년도 플레이오프 때도 사실 NC한테 저희가 져서 한국 시리즈를 못 갈 뻔하다가 패패승승으로 패패승승, 뒤집었는데 맞아요. 뭐 네. 그때도 양 팀 간의 분위기는 되게 맞아요. 괜찮았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요. 타 팀이었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맞아 맞아. 괜찮았었어요. 저도 그 다음부터는 KT 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자팀이 아니면 무조건 언더독을 응원하는 편이라서 뭐 22년도 한국 시리즈에서도 물론 SSG도 흥참동이지만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인 언더독이었던 뭐 키움을 응원했었고 뭐 20년도에도 NC 우승을 무조건 응원했었고요. 그때도 강팀이 계속 우승하는 거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흥참동 팀들을 좀 더 많이 맞아요. 응원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흥참동으로서 이 팀은 꼭 이겨야 한다 아니면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팀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NC와 KT를 뽑고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LG와 하나한테도 약했는데 특히 NC한테는 맞아요. 대량 실점을 하며 진 경기가 너무 많았어요. 언니 많이 기억나요. 우리 저도. 네. 9등인데 뭐 SSG만 만나면 잘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5승 11패 오. 상대 전적이 네. 평균 실점이 7점이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서 좀 올해는 투수진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NC전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KT 위즈를 뽑은 이유는 사실 스토브 리그에서 KT와 SSG의 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네. 김민과 오원석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트레이드 직후 김민 선수의 인터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인터넷에서 팬들 반응을 봤는데 SSG 팬들은 오원석이 간 것을 아쉬워하고 KT 팬들은 오원석이 왔다고 좋아하는 반응이었답니다. 본인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대담 이슈에 대해서도 본인은 시즌 중에 팔이 아파본 적은 없다고 하며 아프면 아픈 거지. 작년에 많이 던졌기 때문에 아프거나 부진하다는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아서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노경은의 투터링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좀 트레이드된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고 팬들 반응에도 속상했을 텐데 좀 이런 팬들을 안심시키려는 인터뷰를 한 걸 보고 인간적으로도 이 선수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닌가요? 일단 제 인터뷰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느꼈고요. 네네. 사실 제가 KT가 창단하기 전까지 사실 경기도판까지는 SK의 영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T 창단 이후 이루어진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1차 드래프트 선수들을 항상 좀 아까워하면서 지켜봤거든요. 뭐 소영준 선수라든지 김민 네. 선수라든지 그중 이제 한 선수가 김민 선수였는데요. 그래서 다른 팀이지만 뭐 그런 선수들이 나오면 좀 잘하길 바랬는데 현재 이제 저희 팀의 일원이 되어서 사실 너무 기쁩니다. 네, 애초에 김민 선수도 인천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유신고 숭이 초에 유신고 이랬었던 네. 것 같은데 뭐 김민 선수도 SSG로 간 만큼 잘해줬으면 좋겠고 원석 선수도 잘해서 그냥 흥참동끼리 트레이드 했으면 이제 윈윈이 맞아요. 됐으면 저는 사실 좋겠습니다. 오원석 선수 너무 좋아하던 선수라서 네. 윈윈 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김민 선수가 또 KT의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네, 영원히 그쵸.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1차 지명 유망주. 드디어 작년에 불펜으로서 좀 빛을 보나 싶었는데 이렇게 바로 가버리게 돼서 저도 너무 아쉽고 잘해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크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이 팀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SSG 참 많이 원망스러운 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뼈아픈 네. 경기들을 너무 많이 졌어서 사실 그냥 전체적인 승률을 봐도 저희가 최근에 거의 이겨본 적이 없어요. 승률을 보니까 네 그냥 4승 12패, 4승 12패더라고 작년하고 재작년이요. 네, 재작년까지 보니까 네. 4승 12패인 걸 봐서는 저희가 과연 스한테 언제쯤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라이벌이라고 안 하고 싶지만 너무 치열했던 그 가을 야구들도 많이 생각이 나면서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올해는 5대5만
그래서 딱 5할만 해도 그러니까 4할 5할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매번 2할 오픈 때 승률을 자랑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아쉬웠었고 또 사실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저희가 올해 가장 많이 진 팀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KT한테 또 유독 많이 강팀에게 치는 네. 것은 작년에 근데 좀 심했어요. 예. 네, 네. 저희가 2승 14패를 네, 맞아요. 그냥 얘네 만나면 나이스 하던 KT 팬들의 얼굴들이 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그 그러니까 2년 전 걸 기록 봤을 때 또 5할 승률을 사실 기록했어서 그냥 네. 유독 작년에 KT한테 좀 약하긴 했었는데 그냥 저희는 사실 막 뭐 꼴등이었었으니까 뭐 다 우위를 점한다 이런 거기보다는 그냥 웬만해서는 다 반반 정도만 가면은 염원이 없겠고 근데 특별히 조금 마음에 걸린 거는 사실 SSG가 좀 컸었다. 근데 뭐 SSG도 사실 그만큼 도끼를 품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가을 야구 발목을 저희가 진짜 끝까지 붙잡으면서 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충분히 가을 야구 가서 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 언더독 반란으로 끝까지 잡고 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저희는 그거 말고는 딱히 없고 그냥 올해는 정말 스카우 5대5 정도 딱 5할만 해도 행복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승유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키움이랑 NC가 그 홈구장이 아니고 어웨이 구장에서 서로의 팀에서 못 이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NC는 그러니까 창원 와, 엠팍에서는 키움을 이기는데 네. 고척가면 못 이겨요. 어. 근데 반면. 얘네래. 네. 키움은 이제 엠팍에 오면 지고 맞아, 고척에서 도전해요. 이겨요.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그 시즌 성적을 보니까 9승 7패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고척에서 맞아. 이긴 거예요. 한 번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고척에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 아, 저는 하나씩의 다 영혼이 네. 있는 것. 그 정도? 아, 저는 인기 구단이랑 경기할 땐 이기고 싶다는 생각이 더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인기 구단이랑 하면 응원 소리에도 많이 밀리고 상대적으로 팬 명수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우리 선수들 응원 소리 작다고 기죽지 않았다. 그 집에 갈 때 아. 우리 지면 집에 갈 때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네. 가잖아요. 걔네들 그 네. 되게 약간 좀 자괴감 느껴지고 우리 맞아요. 홈인데. 우리 홈인데 맞아요. 유니폼 이렇게 벗고 가게 되고 약간 점령당한 맞아요. 내 땅인데 막 노래 부르면서 어. 가잖아요. 내 땅인데 그럴 때 좀 많이 슬프고 맞아. 저는 아무래도 한화. 근데 지난 시즌에 저희가 좋은 성적을 기록한 와중에도 사실 번번이 하나만 만나면 흐름이 많이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상대 전적도 6승 10패로 좀 상당히 열세였는데 올 시즌에는 또 특히나 심우준이랑 엄상백 맞아. 두 선수가 모두 하나로 이적한 만큼 더더욱 하나한테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개막전도 마침 하나랑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원에서 하게 되는데 잘 해줬으면 좋겠고 또 LG도 저는 좀 많이 제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서 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G랑 할 때 좀 많이 그게 좀 많이 업되더라고요. 특히나 23년도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를 본 KT 팬님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LG전에 대한 PTSD가 좀 많이 세게 와요. 저도 포함이고 그래서 LG전만큼은 또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홍창동 네 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야다수가 준비한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재밌는 야구 이야기를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다수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댓글 또한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호스트 조건이었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I'm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 We got hit. You know,
hit you.